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토입니다. 지난 중국 산업 영상에서 CATL, 조연대 배터리 제국의 균열이라는 중국 현지 칼럼을 공유드렸는데요.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 구도와 동향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 칼럼에서 지난 3, 4년 동안 CATL, 령덕시대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리튬 광, 배터리 소재 등 밸류체인 내 업스트림을 잇따라 구축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령덕시대 CATL은 밸류체인 하방 확장을 위해 지난 1월 18일, 2022년 1월 18일 배터리 교체 솔루션 브랜드인 EVOGO를 출시함으로써 배터리 교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지 칼럼을 한 편 골라서 공유하겠는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 CATL이 배터리 제조 앞의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그 뒤의 밸류체인에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중국의 배터리 교체 산업의 현황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칼럼 제목은 寧德时代下场换电又喜又忧寧德시대, 령덕시대는 CATL의 중문명이고 시아창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산업이나 분야에 들어왔다, 입장했다. 환电, 요 한자 보이시죠? 환전, 바꿀 환자, 전기 전자. 배터리 교체를 중국에서 환电, 환전이라고 해요. 기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즉, 령덕시대의 입장. 배터리 교체 업계는 기쁨, 우려, 공존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지금부터 CATL을 령덕시대라고 통일해서 번역할게요. 칼럼 게재일은 2022년 1월 25일. 글 구성은 도입부에 이어서 하나, 둘, 셋, 총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제목은 밸류체인의 집중적 입장, 두 번째 소제목은 돈 벌기 어려운 비즈니스, 물음표, 세 번째 소제목은 직역하면 바람 구멍 윤회, 변화와 불변. 자세한 거는 이따가 차차 설명드릴게요. 네, 시작할게요. 요 회색 한 줄, 누가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경쟁하는가. 2020년 말 아오동 전기차 과기 유한회사의 연석 회장이자 중국 배터리 교체 분야의 1인자인 짱지엔핑은 이렇게 말했다. 아오동의 영문명은 아우턴이에요. 내가 20년간 배터리 교체 일을 했는데 지금 봄이 왔다. 짱지엔핑이 2020년 말에 했던 이 말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검증되고 있다. 2022년 1월 18일 령덕시대의 배터리 교체 솔루션 브랜드인 이보고가 시장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드디어 출시됐다. 이보고는 모듈러 배터리 교체 방식을 취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출시한 그리고 향후 3년 내 출시 예정인 배터리 교체 플랫폼에 맞는 전기차 모델의 80%에 적합하다. 그 전에 령덕시대는 웨이능电池 资产有限公司 웨이능 전지 자산 유한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고 2021년 말 귀주성 정부와 배터리 교체 네트워크 협의를 체결했는데 이런 액션들은 배터리 거두인 령덕시대가 배터리 교체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배터리 교체 산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중국 정부가 배터리 교체 방식을 추진해 봤지만 실패했고 그 후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로드맵 포기, 배터리 교체 운영사인 베터플레이스의 파산까지 그리고 니오가 온 힘을 다해 배터리 교체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각종 논쟁까지 배터리 교체 분야는 계속 일종의 비주류적이고 검증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이 됐다. 하지만 령덕시대가 배터리 교체 사업에 직접 들어온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재고를 추진할 것이다. 중국 국내 배터리 교체 운영 업체인 보탄커지, 영문명은 First Technology, 보탄커지 회장인 리에량은 이렇게 말했다. 령덕시대는 수년간의 밸류체인 축적이 있고 자동차 업체들과의 접촉에서 얻은 피드백이 있어서 이러한 기술 로드맵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했다. 이는 이 산업이 응당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령덕시대는
앞장선 자동차용 배터리 업체로서 그의 호소력은 자동차용 배터리의 통용화, 표준화를 추진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영덕시대가 배터리 교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중요시한다면 아마 5년도 안 되는 시간에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업스트림 기업인 영덕시대가 미드스트림으로 들어가서 배터리 교체 사업 영위를 선택한다는 것은 밸류체인 전체에 염려를 좀 끼치는 것은 면치 못할 것이다.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오로지 영덕시대만의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술의 다변화 발전과 혁신이 억제되는 것이 아닌가? 드디어 봄날을 맞이하게 된 배터리 교체 산업은 기쁨도 있고 우려도 있다. 한편으로는 영덕시대가 너무 잘해서 영왕의 통치하에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남겨준 공간이 대폭 압축될까봐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영덕시대가 이 사업을 잘 못할까봐, 기존에 너무 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영덕시대가 이 사업을 잘 못한다면 뭘로 시장을 설득할지. 네, 여기까지가 도입부이고, 이어서 첫 번째 소제목, 밸류체인의 집중적 입장. 중국 석유화공그룹 즉 시노펙, 중국 난방전망 즉 중국 난방전력망, 전통 자동차 업체, 전기차 신세력 및 최근에 들어온 영덕시대. 자동차 밸류체인의 각 주요 분야들은 모두 배터리 교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에 대해 모색하는 의도를 보여줬다. 2022년 전기차 배터리 교체소 산업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소가 2.2만 곳에 달해 운영 시장 규모가 2,631억 yuan, 교체소 설비 시장이 693억 yuan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1년부터 25년까지 배터리 교체소의 건설, 운영, 설비의 연 복합 상장률이 80%에서 10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00억 yuan 규모의 블루오션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가치 공간이 가장 큰 것은 배터리 교체소 운영업체다. 현재 중국 국내 시장에서 배터리 교체소 운영사로서 정식으로 입장한 플레이어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종류는 전기차 업체가 주도가 돼서 주로 자사 브랜드 차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환전하지 않으면未来가 아니다 하고 크게 외친 未来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전이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 배터리 교체라는 뜻이고, 未来는 니오의 중문명이에요.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배터리 교체를 하지 않으면 니오가 아니다 하고 크게 외친 니오다. 2021년 12월 10일 니오가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니오 산하의 배터리 교체소는 이미 700곳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니오의 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산하 배터리 교체소 총수, 글로벌 총수는 4,000곳 이상에 달할 것이고, 그중 중국 이외의 시장에 약 1,000곳 달할 것이다. 두 번째 종류는 독립적인 배터리 교체소 운영사이며, 주요 플레이어에는 아오동, 아오턴과 보탄科技, First Technology가 있다. 두 기업의 창업 멤버들은 모두 전기차 산업에서 두터운 배경이 있다. 아오동의 연석 회장은 배터리 교체 1인자라 불리우는 짱지엔핑이고, 보탄科技, 보탄과학이, First Technology의 창업자인 니엘량은 중국의 첫 전기차 연구 개발에 참여했었던 사람이다. 두 기업 중 아오동은 국내 업체 중 비교적 일찍 시작했고 규모가 가장 큰 배터리 교체소 운영사다. 관계자에 의하면 2021년 9월 아오동은 B시리즈 융자를 진행할 때 기업 가치가 이미 100억 yuan 이상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배터리 교체 운영사에 대해 여전히 일부 보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들은 사실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다 보고 있고 충전과 주유 플랫폼에도 투자했는데 그것이야말로 큰 사업이다 라고 했다. 2021년 11월 데이터에 의하면 아오동은 이미 전국에 500곳 이상의 배터리 교체소를 건설했다. 배터리 교체 분야의 봄바람을 느낀 아오동은 2021년 레드 아오동 전략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배터리 교체소의 수량을 배증시켜서 전국에 10,000곳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아오동에 비해 담보科技, First Technology는 배터리 교체소 수량 확장에 있어서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었고, 2021년 11월까지 배터리 교체소는 107곳에 달했다. 세 번째 종류는 영덕시대처럼 에너지 산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 들어온 운영사다. 예를 들어 시에신능크,
협흠능과, 영문명은 GCL 에너지. GCL 에너지는 청정에너지 발전 운영 사업을 영위하다가 배터리 교체 사업에도 들어왔는데 2021년 10월부터 배터리 교체소 브랜드인 시에신디엔강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상장사를 빌어 50억 yuan 유상증자를 완료했고 2022년에 총 488개의 배터리 교체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중국 석유화공 즉 시노펙, 중국 석유 천연가스 즉 페트로차이나 등 전통 에너지 기업도 적극적으로 사업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2021년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는 니오 자동차와 합작한 배터리 교체소가 이미 운영 개시를 했고 시노펙은 2025년까지 스마트 배터리 교체소 5,000곳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수천 곳에서 만 곳까지 배터리 교체소 운영사들이 외친 건설 계획들은 점점 사람을 놀라게 했다. 한 차례의 스피드 경기는 이미 시작됐다. 그 배후에는 배터리 교체 산업 발전의 독특한 로직이 들어있다. 배터리 교체 운영사들의 핵심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인 우세보다는 운영 네트워크, 운영 서비스의 밀도에 있다는 점이다. 배터리 교체 산업을 모니터링하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 앞장선 운영사는 확실히 기술상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장악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배터리 교체 기술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산업에 있어서 진정한 관건적인 장벽은 너희 기술이 너희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향성이 정확하다는 상황에서 각사의 경쟁은 바로 교체소의 분포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 밸류체인의 집중적 입장이고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은 돈 벌기 어려운 비즈니스, 물음표. 배터리 교체 산업에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접목이라면 통상 배터리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교체하는지 문제다. 즉 배터리를 어떻게 교체하는지는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하는지 팩으로 나눠서 교체하는지 어디서 교체하는지는 교체소에서 교체하는지 동네로 들어가서 교체하는지 문제다. 교체 방식에 따라 운영 모델도 달라지게 된다. 령덕시대가 선택한 것은 중국어로 分箱换电 분상환전, 즉 배터리를 최소화한 표준 모듈로 설계하는 건데요. 이런 배터리를 형상적으로 초콜릿 배터리 교체 모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명덕시대가 선택한 것은 배터리를 최소화한 표준 모델로 설계하는 건데 차주는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수량의 배터리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명덕시대보다 전에 보탄科技First Technology도 이런 방식을 계속 취해왔다. 아오동, 아우턴과 니오는 통째로 교체하는 방식을 취한 대표 기업이다. 즉, 차 한 대당 배터리 한 개라는 방식을 취해 배터리를 통째로 직접 교체한다. 이런 방식은 조작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며 기술 업그레이드 후 전자동화된 배터리 교체 솔루션이 형성됐다. 배터리 교체는 이렇게 두 가지 기술 로드맵이 있는 것 외에 또 다음 두 가지 서비스 모델로 나눈다. 흔히 보이는 방식은 운영사가 배터리 교체소를 건설하는 방식인데 차주가 반드시 차를 교체소까지 운전해서 교체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비용이 높고 자산이 방대하고 이익 창출이 어렵다는 점이 업계에서 늘 언급되어 통점이다. 각기 다른 운영사들은 각자 비교적 낙관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했다. 보탄科技First Technology 추산에 의하면 배터리 교체소 하나를 건설하는데 약 400만 yuan 들고 일별 서비스 차량이 250대라는 가정하에 연간 매출액은 900만 yuan에 달할 것이고 거기서 전기요금, 감가상각,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내부 수익률은 20%에 달한다. 시에신능科GCL 에너지의 추산에 의하면 교체소 한 곳에 해당되는 투자 수익률은 10.2%이고 투자 회수 기간은 5.22년이라고 한다. 아우동, 아우턴의 한 투자자에 의하면 교체소당 투자 회수 기간은 약 4년이다. 아우동이 2025년까지 배터리 교체소를 10,000곳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당시 제시한 이유 중 하나는 부품 국산화 대체, 배터리 교체소 규모 확장에 따라 교체소의 전체적인 건설 비용이 대폭 축소될 것이고 그에 따라 수익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 배터리 교체소는 규모 효과를 매우 따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이익이 기대한 숫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체소 위치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북경 상해 및 연해 지역처럼 전기차 보유량이 비교적 높은 도시의 핵심적인 위치라면 교체소의 일별 서비스 차량이 더 많고 배터리 이용률도 더 높고 투자 회수도 더 빠르다. 반면 배터리 교체 수요가 비교적 적은 지역에 있는 교체소는 매출 향상은 아마 기약 없이 아득할 것이다. 이것은 운영사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특히 자동차 업체에게 있어서 수량이 충분히 많고 분포가 충분히 넓은 배터리 교체 네트워크는 자동차 업체가 고객들에게 주는 약속이지만 좋은 비즈니스는 아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전기차 브랜드들의 인도 규모가 아직 제한되어 있는데 배터리 교체 네트워크는 반드시 그에 앞서가야 해서 많은 교체소의 이용률이 비교적 낮다. 하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교체소에 거금을 들이는 것은 주로 차주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보하고 브랜드 효과를 구축하기 위한 면이 크다. 통상적인 배터리 교체소와 구별되는 방식은 주변의 세차장, 수리점, 4S점 등과 연계한 방문식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중국어에서 4S점, 4S는 Sale, Spare Part, Service, Survey의 약칭으로 즉 자동차의 판매, 부품 공급, AS, 정보 수집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네, 통상적인 배터리 교체소와 구별되는 방식은 주변의 세차장, 수리점, 4S점 등과 연계한 방문식 배터리 교체 서비스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설 비용과 인건비가 더 낮다. 일반적인 배터리 교체소와 이러한 동네형 교체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보탄科技First Technology의 추산에 의하면 이런 동네형 서비스의 마진율은 40%에서 50%에 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서비스 방식은 비교적 강한 규범화, 안전화, 통제 능력을 필요로 한다. 세차장과 4S점에서 겸직으로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부 통제 불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탄科技창업자인聂亮은 두 가지 배터리 교체 서비스 방식을 스타벅스형과 루이싱커피형으로 불렀다. 배터리 교체 운영사들이 두 가지 주요 방식을 통해 운영 네트워크를 깔고 분포의 밀도, 위치, 선택, 서비스의 접근성으로 경쟁해서 각기 다른 상황, 다른 고객들의 커피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여기 커피 입맛에 따옴표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소제목, 밸류체인의 집중적 입장, 두 번째 소제목, 돈 벌기 어려운 비즈니스에 이어 세 번째 소제목은 바람 구멍 윤회, 변과 불변. 참고로 중국어에서 펑커, 풍구라는 단어는 원래 바람 구멍이란 뜻이 있고 산업을 말할 때는 어떤 새로운 핫한 분야, 점점 부각되는 분야를 가리킵니다. 룬회, 윤회는 원래 중생은 죽은 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는 불교 사상을 말하는데 산업을 말할 때는 어떤 분야나 사업이 과거에 부각됐다가 잠잠해졌는데 어떤 계기로 지금 다시 부각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 분야가 다시 핫한 분야로 부각됐다는 뜻이죠. 네, 세 번째 소제목은 바람 구멍 윤회, 변화와 불변. 배터리 교체 방식은 10년간의 생사 윤회를 겪었다. 2011년 당시 국가전망 스테이트 그리드의 CEO인 려전야는 이렇게 선포했다. 국가전망 스테이트 그리드가 전기차 분야에 대한 기본 운영 방식은 배터리 교체 위주다. 이는 당시 국가전망의 피캇 운영 모델에 유리했지만 당시는 거의 자동차 산업의 일방적인 반대를 받았다. 당시 공신부 부장은 심지어 전기차 산업은 국가 전망, 스테이트 그리드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고 격하게 말한 바 있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유사한 주제가 이번엔 아예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이번에도 여전히 정책이 앞서 나왔다. 2020년 정부는 배터리 교체소 건설을 신형 인프라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2021년 말에 전기 승용차 공유 배터리 교체소 건설 규범 등 15가지의 단체 표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랐던 점은 이번 정책 호재는 신속하게 산업적으로 전파됐다는 것이다. 밸류체인의 태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배터리 교체를 안 하면 니오가 아니다고 크게 외치는 니오 자동차. 배터리 교체에 대해 비교적 일찍 모색한 북경 자동차 그룹 산하의 북경 전기차 외에 상해 자동차, 길리 자동차, 광주 자동차 등 국내 주류 자동차 업체들도 잇따라 배터리 교체라는 진영에 들어왔다. 동방증권은 2025년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모델의 비중이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탄科技창업자인 聂량은 이렇게 말했다.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시도, 명덕시대의 능동적인 입장은 다 밸류체인에서 공통적인 인식을 형성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배터리 충전 방식이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다시 배터리 교체 쪽으로 돌아온 것이다. 배터리 교체와 배터리 충전 이 두 가지 기술 로드맵 간의 논쟁은 이미 오래됐다. 배터리 교체를 지지하는 플레이어들은 차, 전 분리, 즉 차와 배터리를 분리해야 전기차의 배터리 우려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2020년 명덕시대와 니오가 협력해서 웨이능 전지 자산 유한 회사를 설립했을 때 사업 방향은 바로 차 전 분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BaaS, 즉 Battery as a Service, 배터리 렌트 서비스 BaaS 사업을 출범했다. 거기다 영덕시대가 운영사로서 입장함에 따라 배터리 교체 산업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배터리 통용화 표준화 문제도 해결책을 얻기를 기대한다. 반면 반대파들은 가정용 충전대가 미래의 시종일관 가장 주요한 에너지 보충 방식으로 슈퍼차저나 배터리 교체는 다 소수 상황에서 에너지 보충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얼마의 가정이 가정용 충전대를 설치할 조건을 구비하는지가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다.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배터리 교체소를 주유소와 비교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야 하는 충전소에 비해 배터리 교체소는 주유하는 것에 더 근접한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 공공 인프라가 충분히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 자가용도 반드시 공공주유소, 즉 공공 배터리 교체소로 갈 것이고, 가정용 충전대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충전인가 교체인가 간의 논쟁 외에 또 하나 논쟁은 배터리 교체소는 도대체 상용 차량과 자가용 중 어느 쪽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다. 상용차의 배터리 교체 업무는 이미 비교적 성숙하다. 예를 들어 아우터는 그동안 계속 2B 방식을 취해왔는데 2021년 광주 모터쇼 직전에 전국 첫 배터리 교체 체험센터가 완성돼서야 2C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과거 실천 경험을 보면 상용 차량은 에너지 보충의 효율과 빈도상의 수요가 배터리 교체 방식과 더 잘 맞았고, 안정적인 수요도 운영사의 사업 발전을 더 잘 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B 사업의 한계성도 매우 뚜렷했다. 상용차 수량이 제한적이고 시장 천장도 비교적 낮고 운영 시간이 비교적 집중적이어서 배터리 교체 피크 시간대엔 서비스 압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경이다. 따라서 과거에 주유소가 초기에 택시 위주로 서비스했고 그 후에 자가용을 서비스해온 발전 과정을 참고하면 배터리 교체도 반드시 2B에서 2C로 갈 것이라고 적지 않은 업계 관계자들이 믿고 있다. 만약 배터리 표준화 문제가 해결되고 공공 인프라 건설이 충분히 잘 된다면 배터리 교체 방식이 2C 분야를 뚫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것을 실현하는 그 전제 자체가 가장 큰 난점이다. 즉 배터리 표준화 문제가 해결되고 공공 인프라 건설이 충분히 잘 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난점이다. 10년 전 배터리 교체 방식은 높이 들어 올려진 후 가볍게 내려졌다. 10년 후인 지금 과거에 꺼림직했던 배터리 교체 방식은 새로운 핫한 분야가 됐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시장의 상공에서 빙빙 돌고 있다. 네, 칼럼은 여기까지고 끝으로 소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째, 밸류체인의 집중적 입장. 둘째, 돈 벌기 어려운 비즈니스. 셋째,
바람구멍 윤회, 변화와 불변. 네, 이번 칼럼은 영덕시대 CATL이 2022년 1월 18일 배터리 교체 솔루션 브랜드인 이보고 출시를 주제로 시작해서 지금 중국 배터리 교체 산업의 현황과 분위기를 다뤘습니다. 중국의 산업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